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부자의 성공 비법 뭐 하도 수없이 나와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성공 비법은 이건 제가 직접 분석한 내용입니다. 제가 원래 교수이자 학자이자 뭐 저는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교육만 평생 해왔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건 잘해요. 분석하는 거를. 그래서 제가 분석했던 최고 부자 분석은 세계 10대 부자 분석이라는 세계 10대 부자 리스트가 있어요. 100대 부자도 있고. 일단 10대 부자를 찾아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부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본 거죠. 순위를 뽑아보면 대충 뭐 이런 형태의 사람들,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사람들이 10대 부자에 속하는데 여기서 저는 어떤 기준을 설정했냐면 부를 이룬다는 건 딱 세 가지 트랙밖에 없습니다. 생산, 그죠? 그 다음에 홍보, 광고, 그리고 유통.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때 어떤 회사는 생산도 하고 홍보도 자기가 하고 유통도 자기가 해요. 어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죠. 만들고 하고. 메나테크는 어떻게 되죠? 메나테크도 그렇게죠. 메나테크 생산만 하는구나. 그러네요. 이게 분리되어 있구나. 네트워크 이렇게. 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생산을 그래서 둘로 나눠놨어요. 생산과 선택이라고 나눴어요. 왜? 생산 안 하는 회사도 있거든. 자, 아마존은 생산을 해요? 안 하죠. 예. 그냥 선택이죠. 상품을 선택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모든 쇼핑몰은 생산이 없고 가져다가 이제 여기다 비치하고 그 다음부터 홍보 유통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상품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아마존은 상품 없이 선택. MS는 상품이 있고 당연히 선택 안 하겠죠. 워렌 버핏은 주식이니까 내가 만든 주식이 아니니까 선택만 하지. 자, 이런 식으로 쭉 나눠지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상품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뒤늦게 제가 이 홍보, 유통, 마케팅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평생 교육만 하다가 사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유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뒤늦게 뒷차를 타서 보니 야, 생산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겠더라고. 지금 생산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고사위. 네. 왜냐하면 만들었을 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자, 삼성이 만들어서 벌었을까요? 팔아서 벌었을까요? 둘 중에 가중치를 둔다면 자, 만들었다 팔았다. 시작. 팔았다. 그죠, 팔았대요. 왜냐하면 중국 핸드폰 회사들 삼성보다 못 만들지만 매출 높아요. 왜? 중국인들이 사주니까. 뭐 잘 만들어 놓고 못 판데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예. 결국은 못 팔면 망하더라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지혜로운 경영자가 자기가 상품을 만들었으면 파는 것을 맡긴다. 요거 참 힘든 거예요. 왜? 거기서 못 팔면 그 회사가 망하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팔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해야만 내가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홍보와 유통은 여기 보십시오. 홍보와 유통에 지금 5표가 돼 있는데 X가 가끔 2개 들어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주식은 홍보를 안 하거든요. 팔 때. 나 판다. 너희도 팔어. 이러지 않는다고. 대로 비밀로 보관해 붙여. 그래서 이것만 홍보. 이 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홍보가 없고요. 나머지는 홍보가 다 있습니다. 즉 자사의 홍보와 자사의 유통이 생산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생산이 없다면 선택과 그러니까 앞에 2개는 선택이지만 이 2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래야 대기업이 되고 이래야 10대가 들어가요. 왜? 이쪽을 남에게 맡겨서 실수했다? 그럼 만든 사람이 실패하거든요. 정말 홍보와 유통은 뗄 수 없는 참 우리 강 대표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참 멋진 말을 해주셨는데 홍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통에 비해서 워낙 높아졌다는 거죠. 예. 지금 뭐 유통 솔직히 생산자가 가지고 있다가도 홍보해 준 사람이 보내줘 하면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잖아요. 그렇게 보면 결국 부자 분석을 해보면 이겁니다. 최고 상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2개는
안 하면 망해요. 어떤 경우든 변함없습니다. 제가 100대 부자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야, 올백이에요. 홍보와 유통을 맡기는 회사는 절대 없습니다. 홍보와 유통은 안 맡겨요. 그래서 홍보와 유통을 가장 잘하는 시스템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너무 잘하는 건데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홍보 유통을 정말 너무 잘해요.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욕은 좀 먹죠. 독점 시스템이에요. 석유 왕이 이름이 뭐죠? 석유왕 록펠러. 예. 예, 록펠러가 석유 판매하면서 경쟁자가 많았어요.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그 철도청 청장하고 살살살 해가지고 자기는 30% 할인받고 여기는 10% 해준 거야. 뭐 그 게임이 되겠습니까? 결국 고사가 된 거죠. 그놈들을 다 내 밑으로 끌어다녀가지고 완전 그냥 독점 체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 뭐 가격이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죠. 얼마나 부를 많이 쌓겠어요. 결국은 법정에서 독점법으로 걸렸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왜? 수익이 1000억이면 벌금은 10억이거든. 네, 이러니 뭐 그 독점법 겁나겠어요? 돈만 벌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알다시피 빌 게이츠도 초기에는 악마라고 불렀죠. 우리 그때 들었던 사람들은 그때 그 상황을 봤던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인터넷 넷스케이프인가? 그것도 익스플로러로 싹 끼워넣기 해가지고 그냥 고사시켜 버렸잖아요. 그렇게 고사당한 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니까 말로 인도가 그 당시에는 완전히 모든 사업체들을 고사시키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가서 좀 회개를 했는지 부의 분배를 좀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조금 이미지가 달라지긴 했죠. 독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입니다. 근데 피해를 주지 않고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피해 주지 않고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스웨덴의 발렌베리가 GDP의 무려 70%를 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아마존도 50%거든요. 근데 그 나라 아마존의 쇼핑몰에서 50%인데 이거는 국가 GDP를 그렇게 갖추고 있어요. 그럼 이건 독점을 넘어서 이거는 완전히 그냥 독재지. 근데도 아무도 욕 안 해요. 전 국민이 우러러보고 전 국민이 정말 감사해요. 왜요? 수익의 대부분을 국가에 돌려줘요. 국민들에게. 그리고 자기들은 월급 받아요. 너무 재밌죠? 야, 그런데 빼면 독점은 정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의 형성 원리란 뭐냐? 잘 홍보하고 잘 파는 거다. 이걸 벗어나는 법칙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얘기가 부자의 성공 비법이라고 하면 여기서 재미난 얘기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현재 부를 이룬 사람들이 10대 부자들 봐보세요. 전부 다 잘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팔아가지고 부를 이뤘다면 그 부의 정도는 얼마나 될까요? 아마 어느 정도 들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요걸 한번 보십시오. 현재 부의 독점 비율이죠. 이건 이제 판매의 독점이 아니라 지금 부의 독점이라고 제가 써봅니다. 부의 독점을 보면 자, 여기 보십시오. 피자 한 판으로 봤을 때 이게 지구촌 전체 자산이에요. 근데 전체 자산 중에 반절을 거의 반절이죠. 뚝 잘라서 1%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0%예요. 1%의 점유율이 50%예요. 이건 해도 너무한 거죠.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 그래프 보시면 여기가 1940년대예요. 여기까지 그런 요 관계는 어느 정도 그냥 균형을 맞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는 정말 인류가 태어나서 왕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부의 독점 비율에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또 뭘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죠. 저는 2019년 1월에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처음에 이거는 이제 많이 알려진 지도예요. 그래프인데 봤었죠.
근데 그때 봤었을 때 내가 보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소아시아 그냥. 그래서 어떡하자고. 뭐. 그러네. 그 느낌 아니에요, 우리? 이거 보고? 예, 저도 그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요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뭐 유엔에서든 뭐든 다 지금 이거 해결하려고 국가마다 다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 해결을 못 해요. 그리고 이게요,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이 불을 만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통 이전에는요, 영국의 산업혁명 막 얼마나 심했어요. 아이들까지 데려다가 거의 죽여가면서까지 했잖아요. 이게 불법이 아니라 이거는 뭐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막스가. 이런 거 보면서. 근데 지금 이거는요, 아무도 불법을 안 저질러요. 그리고 단 20, 30년 만에 일이 벌어졌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어떤 인간이 계획적으로 이 정도 했으면 이건 신을 넘는 신이야. 어떻게 이걸 이런 불을 단 몇십 년 만에 만들어내냐고. 정말 우연입니다, 이거는. 예. 여기도 아무도 범죄자가 없어요. 왜 그랬냐면 이 시점이 80년에서 90년 넘어서기까지 여기가 이제 2000년대 돌아서니까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플랫폼은 어때요?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가잖아요. 예, 노력 대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부의 독점이 이루어졌는데 플랫폼 만든 사람이 이런 결과를 예상했겠냐? 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뒤늦게서야 뭔 얘기를 하고 있죠? 구글세 내라. 구글세가 뭐야? 플랫폼 세치. 아니, 우리가 컨텐츠 올리가 우리 주소 가져가고 우리 걸로 돈을 벌어놓고 우리한테는 왜 아무것도 안 줘? 요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으니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재미난 것은 여기 1%입니다. 이쪽이 반절 뚝 잘라서 여기는 2%에서 20이니까 19%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를 한 몇 프로 정도 볼까요? 여기 19%하고 여기 1% 이 정도고, 요거 남은 볼륨이 한 10%? 예, 지구 전체 자산의 10% 정도 남았어요. 그거를 80%의 사람들이 나눠 먹고 있어요. 예, 우리는 그 80%의 대부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지금 소화하시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이 지도를 봤어요. 이 지도죠. 여기를 보면 여기서 제가 비교를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하위 99%의 사람들이 하위 99%예요. 지도를 보면 그래도 뭐 앉지는 않고 가고 있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조금 위로가 되는, 어차피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계속 이렇게 가는데 낮아지진 않았으니 뭐 그런 대로 낫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지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가 1%고 여기가 99%고 여기가 1%잖아요. 그럼 여기 19%가 어디에 있어요? 이쪽이에요? 이쪽 아래에요? 위와 아래에요? 19%가. 여기 1%가 여기니까 여기 99%에 이 19%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위, 아래? 시작. 아래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면 여기도 부자거든요. 19%가 이걸 가지고 있는 자체가 부자죠. 그럼 요 19%를 어디다 빼서 올려줘야 돼요? 여기는 19% 요리 좀 올려줍시다. 어차피 이쪽 부자 쪽이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우리는 지금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직접 그려봤어요. 어떤 세상의 사람도 이걸 안 만들어놨어. 제가 직접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상위 20%죠. 여기서 19% 빼갔으니까. 그래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시작. 올라가겠지, 당연히. 뭐 하늘 높이 올라가겠지.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19% 빼면 여기 80%가 되지. 여기는 그냥 푹 가라앉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왜? 국가는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정책 자금 쏟아내주고 아주 쓰라고 막 그냥 연말 되면 그냥 땅 파가지고 돈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민들은 어렵지? 청년들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높은 거 알죠? 이게 무슨 꼴이죠, 이게? 해도 너무하는 이 이상현상을 보고 원인을 이제 여기서 찾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더 분석을 좀 더 해봤어요. 자, 미국 쪽을 가면 세 사람의 부가 미국 1억 6천만 명이면 반절이에요. 미국 인구 반절의 부하고 같아요. 누군지 아시겠죠, 대충? 뻔하지 뭐, 그죠? 예, 세면 뻔합니다. 해도 너무하잖아요. 한 번 더 봅시다. 이거는 전 지구촌 전체 부를
하위 50%라는 기준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이제 유엔에서 만들어 보고한 겁니다. 불평등 보고서로. 하위 50%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가까워요. 9에서 10% 사이에 10%라 보고. 자, 1%는 생각하지 맙시다. 어차피 뭐 하늘 높이 가 있으니까. 하위 50%가 10%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서는 세계니까 우리나라는 하위 50% 사람들이 몇 프로를 차지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너무 궁금하죠. 야, 지금 우리나라 엄청 잘 살죠, 지금. 지금 엄청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부가 지금 세계 막 몇 위까지 올라가고, 뭐 방위 뭐 등등. 그럼 우리는 10%보다 높겠지. 난 처음에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예측 한번. 높다, 낮다. 시작. 자신 있어요? 이렇게 못 믿지, 우리나라를. 나 보고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이때 내 인생을 바꿨어요. 예, 보셔요. 와, 이건 2%. 50%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2%거든요. 와, 나 정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제가 이거 알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부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와 부의 균형화를 위한 연구를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무려 200회를 넘게 했어요. 제가 장난한 거 아니죠. 예. 이 강의 뭐 좋아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부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거는 정말 해결이 필요하구나.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 근데 연구를 하던 중에 정말 이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런 과정에서 뭘 생각했냐면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지? 요게 이제 핵심이었어. 아까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어떻게 돈을 벌었지 했더니 팔아서 벌었더라고. 네. 홍보 잘하고 잘 팔아. 자, 보세요. 여러분, 페이스북 그 사이트 하나죠? 사이트 하나예요. 물론 25억이 들어있어. 거기서 해주는 일이 뭐예요? 광고해줘요. 그리고 10대 부자 안에 들어가. 어마무시하죠. 사실 아마존은요, 매출은 높지만요, 순이익은 낮아요. 상품값이 다 들어있으니까. 예. 근데 페이스북은 그게 아니라고요. 예. 완전 거의 다 순이익이라니까요. 구글은 어디서 돈을 벌어요? 페이스북 수익의 93%가 광고비예요. 이야, 진짜 돈 그렇게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구글의 수익의 82%가 광고비예요. 그러면 이제 판세를 읽어도 되겠죠. 예, 광고 홍보 잘하고 잘 파는 거. 여기에 모든 부가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꾸로 생각해 봤어. 80%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지? 찾아다니고 있어. 이쪽에서는 플랫폼이 막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그 한 회사에서만. 근데 우리는 한 사람씩 찾아다니고 있어. 80%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야, 이건 갈수록 부의 불균형이 더 심하네. 먹여 살려줄 정도만 하는 거지. 이거구나. 못 파는구나, 결과적으로. 80%의 사람들이 못 팔아. 그럼 팔게 해줘야 되겠네. 이게 제가 이제 얻어낸 답변이었어요. 팔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쪽은 온라인과 플랫폼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 고객으로 대상을 팔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이들과 대비되는 수준의 플랫폼을 제공해야 되는구나. 이게 제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처음에 사실은 저는 저희가 가진 시스템이 이거거든요. 여기 저희가 이제 가진 플랫폼인데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 2014년에 제가 교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수였지만 사회에 나오면 또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두 개 하니까 학교는 학생을 모아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학교가 이쪽 교육회사는 내가 모아야 돼. 모으는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메일을 썼거든요. 2014년 이전에 괜찮았어요. 이메일 하루에 100만 개씩 보낼 수 있는 이메일 툴을 좀 수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뭐 아주 그냥 편하게 했어요. 한 번 보내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고객은 그냥 실시간으로 얻으니까. 근데 2014년이 되면서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넘어가지고 일반화되는 게 2013년, 14년이에요. 휴대폰이 딱 들어오니까 이메일을 안 보고 문자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전까지 문자비도 비쌌거든. 아직 이메일 수신율이 완전히 그냥 바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제부터 홍보를 뭘로 해야지? 안 그러면 돈 주고 해야 돼.
광고비 돈 주고 해야 되니까 돈 주고 하는 거는 이게 잘못하면 광고비만큼 수입이 안 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문자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메일을 쓰다가 뭔가 툴이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휴대폰으로 오면서 문자로 바뀌더라고.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이거였어요. 야, 문자가 앞으로 50년, 100년은 가겠냐. 그래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하고 소통을 할 때 말은 안 해도 문자는 쓰지. 예. 화상도 열어놨지만 솔직히 화상 쓰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자기 있는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다 통화 아니면 문자인데 이 세상이 다 사라져도 문자는 사라질 수가 없더라고. 서로 이야기할 때 가장 편하게. 우리 얼마나 지금 카톡에 이 메시지들이 열려 있나요? 문자면 되겠다. 그래서 문자 시스템을 그때 요걸 개발을 합니다. 2014년에. 그래서 한 3, 4년, 4, 5년 걸려서 개발을 하고 이걸로 이제 광고 홍보는 저희는 이제 큰 무리 없이 썼어요. 이건 무슨 시스템이냐면 이 문자는 웹 문자 있죠. 그 웹 문자가 아니에요. 웹 문자는 어차피 한 건당 단문자는 10에서 15원 사이 주고야 되고 저기 장문자는 60원 정도 줘야 그걸로는 절대 광고 못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비 대비 매출이 비율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사실 문자비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못 하겠고 그 당시에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이 휴대폰 나오면서 대한민국만 주어진 은혜인데요. 휴대폰을 요금을 내면 문자는 9,000건까지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2014년에는 9,000건이 아니라 무제한이었어요. 진짜로. 하루에 10,000건, 20,000건을 보내도 그냥 갔어요. 하루에도. 근데 그 당시에 이 하루에 얼른 계산해 보시죠. 여기서 문자를 10,000통, 20,000통, 30,000통, 100,000통을 보낼 수 있다 칩시다. 손으로 눌러가지고 클릭해서 입력하고 보내고 그것도 또 20건씩이야. 10,000건을 보내라고 해도 못 보내. 맞죠? 예,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줘도 통신사가 전혀 걱정이 안 됐어. 근데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또 그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 뭘 개발할 것 같아요? 앱을 개발하지. 앱을 개발해가지고 그 앱에서 탁 누르면 하루에 보낼 수 있느냐, 한 달에 보낼 수 있느냐 계산해서 탁 누르면 알아서 지가 다 가. 막 앱이 수두룩하게 나오지. 통신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전부 이제 규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규제된 게 하루에 200건씩 20일, 500건씩 10일 그렇게 하면 9,000건이 돼요. 그 9,000건도 그때 제한이 온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 개발할 때는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신났죠. 예, 그러다가 제한이 왔어요. 그 제한이 오니까 앱 개발 회사들이 이 제한에 걸려가지고 앱을 이게 개발을 하다가 막 엄청 제한이 걸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흔히 나가리 됐다고 그러죠. 나고가 되고 저희만 살아남았죠. 저희하고 한 두세 개가 지금 살아남았어요. 그 통신사에서 제어하는 조건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연동을 시킨 거죠. 예, 지금 저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강의 스마트폰과 PC를 연동해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500대를 갖다 붙이고 엔터 한번 치면 500대에 자동 분할이 돼서 하루에 쫙 가고 그 다음날도 지가 알아서 가고 그 다음날도 지가 알아서 가고 또 누가 신청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1년 12달 알아서 그냥 휴대폰에서 탁탁탁 하고 그냥 손댈 거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자동화에 절정이 된 거죠. 저희한테는 엄청난 홍보의 원동력 기술이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가지고 크게 무리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을 만난 거예요. 아까 요거 그림을 보게 된 거죠. 이 그림을 보고 여기에 이제 투지가 불타오른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교수이자 또 실제로 목사도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도 했고 학교도 꿈의 학교 같이 설립해서 운영도 하고 그러니까 공익성 마인드가 그냥 기본이에요. 예.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뭐 쓰라고 할 때는 사업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공익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보면 정말 어이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된 거를 어떻게 그렇게 주냐 뭐 이런 입장이죠. 저는 이제 그게 더 재밌어. 근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는 그게 안 되는데. 우리 와이프가 맨날 하면 당신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막 나누고만 사냐. 그게 더 재밌는데 어떡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럼 도구를 개발해 줘야 되는구나. 근데 SNS형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도구는
광고비를 받기 위해서 개발된 도구예요. 그러니까 광고비 안 넣고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보세요. 안 봐요. 왜? 그걸 보고 자연 노출이라고 하는데, 자연 노출을 많이 시키면 누가 손해봐요? 페이스북이 손해보지. 그러니까 광고비 낸 사람부터 먼저 노출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 자기들도 돈 벌고 광고주도 좋고.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우리들은 노출이 안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에 영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린 적 있죠? 조회수 많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지? 정말 신기하게도 안 나와요. 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네. 어떤 사람을 먼저 노출해줘야 된다는 건 유튜브를 위한, 유튜브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에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욕할 일은 아닌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SNS를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 네, 꿈 같은 얘기입니다. 초기에는 회원수가 작았을 때 좀 그렇게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네이버 샵도 들어가 보면 운영자가 되면요. 처음에 뭐가 좀 되는 것 같다가 뒤로 가면 다 광고비 낸 사람만 돌아가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연동이 된 거죠. 제가 마침 문자를 개발했었고, 그때 2019년에 이 부의 불평등을 알게 됐고, 해법을 봤는데 파는 사람만 돈을 버네. 그럼 80%가 팔게 해주면 되네. 이거 핵심이었어요. 80%가 팔게 해주자. 팔게 해주려고 보니까 다 지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 하고 있으니 이걸로는 뭐 방법이 없다. 그럼 온라인으로 하고 지인으로 연결해주는 방법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우리 문자 플랫폼 이미 만들어 놨었잖아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정말 홍보에 필요한 SNS는요. 온라인 플랫폼은 특징이 뭐냐면 익명이에요. 내가 페이지를 올려놓으면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분은 좋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 되게 기분이 좋아. 근데 그거 기다리다가 딱 굶어 죽기 알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SNS는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나도 플랫폼을 만들어버리면 되지, SNS를. 그래서 페이스북과 동일하고 네이버, 구글과 동일한 수준의 플랫폼을 만들기로 기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이 이겁니다. 자, 문제 해결의 방향에서 홍보 유통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겠구나. 왜? 홍보 유통이 안 돼서 지금 이 80%의 사람들이 지금 어렵거든요.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어떤 데이터에 보니까 2050년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의 사회 계층을 나눠놨는데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0.05개 1, 0.00001%의 사람들은 누구냐? 전 세계에서 이 세상 움직이는 플랫포머예요. 플랫폼을 가진 사업체들이에요. 정권이 아니에요. 두 번째, 0.00002%는 누구냐? 유명한 정치인,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아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음 단계의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AI예요. 그 다음 그 밑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이게 앞으로 만들어질 질서입니다. 이건 뭐 이미 다 예측된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플랫포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도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우리 80%의 사람들을 한번 깨워보자. 저는 이상하게 그게 더 재밌어요. 그게 더 멋지지 않아? 나 먹고 나 잘 써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보다야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훨씬 멋진데? 너무 이게 좀 폼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획서를 만들었죠. 그때 세운 기획서가 바로 이 영역입니다. 이 뒷부분은 뒤로 들어온 건데 요거는 초기에 생각했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네이버에 회원가입 여러분 했었잖아요. 언젠가. 그때 초기에 다음이 더 컸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회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원을 유입시키려고 네이버는 보안 정책을 썼었어요. 이메일을 다 감춰버렸죠. 근데 네이버는 이메일을 다 공개해놨어요. 카페 회원들부터 시작해서 다 이메일을 공개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공개한 쪽으로 몰려들어가서 사업자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순식간에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회원이 많으니까 감추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막 감추고 있죠. 그럼 여기서 보면 자, 회원 유입을 시켜준 게 사실은 네이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줬다고. 우리가 카페에 글 올려서 글 보고
들어왔던 사람이 회원가입하고 블로그 글 올리니까 그거 보려고 회원가입하고 전부 우리 국민들이 회원가입을 유도시켜줬다고. 그게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끼리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0년 20년 전 사이에 우리가 내 입에서 그 말 안 한 사람 없을 거야. 앞으로는 플랫폼 시대야. 앞으로는 플랫폼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해놓고는 어느 날 보니까 그들만 돈 벌고 우리는 손 빨고 있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예. 그러면서 보니까 회원을, 내가 모집에 쓴 회원을 일반적인 영업에서는 내가 회원 모집하면 그 사람 시선이 나죠. 맞죠? 그거 안 해주면 사고 생기지.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게 없는 거야. 내가 모집했다고 나한테 회원을 주는 게 있어요? 카페도 회원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디 하나만 딱 주지 나머지 없어요. 나한테 회원을 안 줘. 아, 이게 문제구나. 그럼 내가 만드는 플랫폼은 아예 회원을 모집한 사람한테 줘버리자. 그걸 회원 배분 플랫폼이라고 저는.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서 왔으니까 그 사람은 내 밑에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회원. 이게 여러분 이제 관리자 기능인데 회원을 모집한 사람들이 자기 아래 회원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원을 내가 관리하고 내가 홍보하고 내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회원 관리를 배분을 아예 해버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회원도 되는데 고객 관리라고 그러죠. 고객 관리,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미용실에 가면 미용실에 고객들이 오게 되면 그거를 등록을 합니다. 회원 등록 또는 고객 등록이라 해요. 어떤 업체든 다 있어요, 그게. 근데 그 플랫폼을 하나 쓰려면 미용실이 제가 아는 영역이니까 헤어장이라고 있는데 그 5만 원 주고 매월 5만 원 주고 써요. 그 다음에 콜백 하나 보내는데 약간의 그 회사 가게 홈피처럼 간단하게 한 페이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콜백 보내주고 월 3만 원 했어요.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우리는 고객 관리 그냥 해주자. 예, 해가지고 등록 회원 관리 우리는 오늘 가게 사람이 왔네? 그러면 여기 고객 안에 등록 회원을 해서 등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DB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에 DB를 포털에 있는 3천만 개 DB가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3천만 개.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DB를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서 씁니다. 아까도 여기 해가지고 120개, 60개 수집해서 바로 여기서 현장에서 바로 발송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필요한 대로 언제든지 수집을 하는 거죠. 그럼 수집 회원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수집 회원은 여기에 여기 수집 고객이에요. 1700개죠. 이건 많지 왜? DB 자동 수집하기 때문에 수집한 고객들이 내 수집 고객 DB에 쫙 쌓이는 거죠. 여기 DB 정보 많잖아요. 네.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회원가입으로 넘어온 사람은 자동으로 회원가입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초대 회원. 이게 뭐냐면 신청 고객인데 아까 이벤트 날린 사람 봤죠? 2600개 막 계속 신청 들어오죠.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고객은 여기다 담아져요. 나를 통해서 연결된 모든 고객들은 회원부터 시작해서 고객까지 전부 다 여기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럼 이미 각 소상공인 업체들마다 고객 관리하기 위해 쓰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 수만 원씩 내면서 쓰는 것들을 전부 다 여기다 다 담아버렸죠. 그 다음에 내 밑에서 내 회원이 우리 IM 플랫폼을 쓰면서 어떤 돈을 낸다. 이게 이제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거든요. 유료로 쓰게 되면 아예 그냥 수당도 줘버려. 물론 자기도 이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최소 기준은 있겠죠. 저희는 뭐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플랫폼 분양 또는 이용을 위한 수당을 아예 그냥 이용만 하면 30%씩 줘버립니다. 그다음 분양하는 사람들은 막 50%씩 줘버리고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IM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저희 거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단지 이런 게 달라요. 이런 게 이렇게 그들이 가진 플랫폼과 우리가 가진 플랫폼의 기능은 거의 같은데 요게 다릅니다. 그리고 요게 달라요. 거기는 자동화 홍보라는 게 없어요. 돈 주면 광고해 주는 것만 있지 우리처럼 사용자가 자동화 플랫폼을 이용해서 돈이 거의 안 들면서 저기 페이스북 쓰려면 수백만 원씩 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2, 3만 원 내면 그냥 자기 그냥 자동화 시스템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 플랫폼에 이런 양식을 다 만들어준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차별화를 시킨 겁니다. 왜요? 저희에게도 약점이 있죠. 솔직히 말하면 약점이 저기는 25억이 들어있잖아. 우리는 제로잖아.
그건 우리 약점이지. 그럼 네이버도 다음을 이기기 위해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쪽이 보안으로 해놓은 거를 자기는 풀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개인정보가 뭐 크게 문제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겨먹었거든. 우리도 이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지금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최악이지. 다 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회사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돈을 버는데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건데 우리는 그냥 풀어버리고 그냥 알았어. 이러면 회사에게서는 최악인 상황인데 근데 저에게는 이제 숨겨놓은 카드가 하나 있죠. 뭘까요?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우리 그 평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굶어줄게. 네, 뭘까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럼 우리한테 생기는 수익은? 회원 수 많아지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광고, 그렇죠. 예. 요즘 다 광고비 아니에요. 예. 광고비는 어차피 기업으로부터 받는 거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다 풀어서 쓰게 하고, 그리고 광고는 예, 큰 회사들로부터 받는. 예.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냐.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수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수익은 있는데 그걸 개발비로 다 투입해서 쓰고 있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이게 플랫폼 개발에서 아주 중요한 저희가 단서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사람을 초대형 구조로 이슈를 만들어서 끌어들일 수 있는 거를 구축을 했어요. 이게 코리아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자세한 설명은 뒤로 하고 코리아 시스템은 이걸 말합니다. 여기서 IM을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에 이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IM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나의 그러니까 페이스북 생각하시면 들으세요. 페이스북은 내 게시물 페이지가 있어요. 그렇죠? 내 게시물이 있고 그 다음에 남들이 올린 것이 다 모여져 있는 게 뉴스피드 쪽이 있죠. 그러면 항상 뉴스피드에서 대부분 보다가 내 게시물을 올리거나 내 걸 볼 때만 내 게시물로 가요. 이게 내 게시물이에요. 이렇게. 예. 내 게시물을 여러 가지 카드를 만들었어. 우리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내 게시물 공간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게 게시물 주제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명함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1, 2, 3 게시물 1번 페이지가 있고 2번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1번에는 내 개인 거, 2번에는 내 회사 거, 3번에는 상품 거 이렇게 다 나눠서 올릴 수 있어요. 훨씬 좋은 거죠. 네. 페이스북은 구분 안 돼 있습니다. 그냥 한 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린 사람들의 컨텐츠가 모여진 곳이 있겠죠. 뉴스피드처럼. 그게 바로 이쪽이에요. 지금 이쪽은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오겠죠. 막 매분 몇 초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지금 컨텐츠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을 보면 여기 2시간 전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들이 여기서 올라오면 여기서는 전체를 보고 왼쪽에서는 내 걸 보고 그리고 이 사람 그 컨텐츠로 가고 싶다면 여기를 눌러서 그 사람 페이지로 갈 수 있죠. 그 사람 게시물 페이지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게시물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전체가 다 보이겠죠. 자, 똑같죠, 구조가. 예. 근데 우리하고 그 페이스북의 차이는 뭘까요? 아까 이 차이도 크죠.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요거. 차별화. 엄청 크죠. 근데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거기는 관심사의 컨텐츠들을 올려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관심사에 따라 가는데 같은 경태라면 그걸 쓰면은 중복되거든요. 우리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까 하다가 모든 사람이 명함을 쓰고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명함, 전문성이 있다면 명함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명함으로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명함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아까 문자 발송 플랫폼은 자동화 발송 홍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SNS가 없었거든요. SNS에 도전을 한 거죠. SNS는 규모가 크고 대부분 실패하는 요소가 높은 게 보세요. 이미지를 다루는 건 인스타, 그죠? 그 다음에 컨텐츠하고 글을 다루는 건 페이스북, 영상을 다루는 건 유튜브, 그 다음에 소통을 다루는 건 카톡.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같으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삽니다. 그럼 우리도 만들어 봐야 결국은 하나만 살아요. 그러니까 그건 처음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보니까 모바일이 종이 명함에서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모바일로 막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인식을 한 거죠. 야, 명함을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면 이 세상이 최초가 되네.
그래서 모바일 명함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말 최초더라. 전 세계 최초입니다. 네. 그러면 모바일 명함 쪽에서는 플랫폼이 유일하게 저희가 있으니까 예, 이제는 다른 데하고 중복 경쟁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래 가지고 이제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 앞에 지금 선을 보이게 된 겁니다. 아직은 이제 회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회원 수가 여기 들어있어요. 항상 여기는 공개 다 해놨습니다. 저희는 그냥 매월 올라가는 게 다 그냥 여기서 보입니다. 한 2달 전에 28,000이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좀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9월 말까지 지금 50만, 10월 말까지 300만, 연말까지 1000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수준이 있으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로직과 알고리즘이 있어요. 뭐 말 안 해도 다음에 한번 설명하면 나올 겁니다. 그냥 빈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로 지금 한 달 사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앞으로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저희는 직원이 5명이에요. 직원 5명이 이걸 운영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걸 운영하겠어요? 사람이 없는데. 이 정도 되면 벌써 직원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딱 한 가지. 사람이 할 걸 기계로 한다. 어차피 자동화예요. 예, 이걸 움직이는 것도 자동이다. 해가지고 모든 걸 자동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회원 모집도 자동으로 합니다. 얘가. 예, 전부 자동화예요. 지금 개발도 모두 자동 형태로 해요.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들죠. 다른 데서는 1억 들 게 우리는 10억 듭니다. 다 자동이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개발하면서 이 시스템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코리아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자, 보시면 여기 눌렀을 때 이게 이제 지금 올리는 사람들의 컨텐츠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코리아라고 있어요. 코리아를 누르면 여기는 비즈니스 상품만 올라오는 코스입니다. 여기가. 예, 비즈니스 상품만. 그러면 여기는 현재 배송이 있고 방문이 있죠. 이 하나가 더 있는 게 포장이 있는데 아직 저희가 포장을 할 배달이 있는데 배달은 이게 넣을 수가 없는 게 배달 라이더 시스템이 연결이 돼야 이게 할 수가 있죠. 여기다 넣어놓았다고 배달 시스템 없으면 꼼짝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배달은 우선 빼놨고 배송은 쇼핑몰 중심의 우편물 형태고 방문이 골목 상권이에요. 여기는 현재 배송 형태죠. 여기가 이거 다 배송들이에요. 방문을 누르게 되면 이건 이제 골목 가게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골목 가게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게 이제 네이버 지도하고 다 연동돼 있어 상품들이 움직이고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특징이 있냐면 가게가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만들어줘요. 우리가 이걸 자 보세요. 가게 IM을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가게 IM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업체 보기 사진 그 다음에 리뷰 보기 리뷰 보기 하면 리뷰 내용까지 전부 다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가게에 아예 딱 주어집니다. 이거 하나 만들어서 손으로 만들려면 최소 50에서 100 정도 들어요.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바로 만들어서 바로 줍니다. 예, 이렇게. 왜요? 자동이니까. 예, 만든 거 보면 여러분들 정말 신기해 죽습니다. 자동 딱 설정해서 탁 누르면요. 3초에 하나씩 막 찍어냅니다. 네. 그럼 가게 주인이 이름만 대주면 그냥 이름 놓고 자동 생성이 막 되죠. 그리고 가게에 주어집니다. 그럼 가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메뉴를 보면 이쪽이 할인 기능을 넣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저희의 아주 폭탄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빵 터트리려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로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할인 설정은 최소 5건 이상 그리고 할인율은 본인이 결정해요. 업체가.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골목 상권에서 공식적 할인율이 있는 건 없거든요. 이벤트형만 있지. 그럼 저희 이쪽에 딱 들어왔을 때 가게는 할인을 여기서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할인 비율만큼 위로 올라와요. 여러분 모든 온라인의 핵심은 검색과 노출이에요. 그렇죠? 그 노출에서 상단에 올라왔다. 그거는 무조건 팔리는 거죠. 예, 온라인의 핵심 아닙니까? 저희는 광고비 안 받아요. 당신이 노출 할인 비율만큼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올라오니까 근데 모든 상품을 다 50%씩 할인해버리면 가게가 망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최소 5건만 할인 비율로 하고 나머지 비율은 당신이 정해라. 이렇게 하면 여기 올려서 할인 비율이 올라오죠. 그러면 일단 상단에 올라오니까 고객들한테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코리아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게들은 뭐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구델스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해서 지금 구델스가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요것만 제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구델스는 어떤 거냐면요.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웨스라는 게 풍요, 안정적인 풍요, 아름다운 풍요인데 굿이니까 좋은 풍요니까 서로 나눔의 풍요라는 뜻이죠. 한 사람만 부의 독점이 아닌 1%가 50%를 가지고 있는 이거를 우리가 좀 나누자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굿엘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자, 1%가 50%를 가진 이유가 잘 홍보하고 잘 팔아서죠. 그렇다면 우리 여기 80%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들이 1%가 팔고 있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 이쪽이 50%의 부를 만들어 계속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홍보하고 판매하는 시스템 속에서 좀 빠져나와 보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100만 명이 빠져나와서 우리끼리 모였어요. 이걸 멤버십이라고 그러죠. 멤버십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굿마켓. 이런 식으로. 여기 굿마켓에 들어오면 여기에 4규가 있어요. 절대로 한 사람에게 독점적 부를 주지 말자. 여기 회원이 됐으면 여기 들어와서 10개까지만 상품을 올릴 수 있어. 그럼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회원이 되면 무조건 다 올려야 돼. 왜? 요즘 상품은 자기가 만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남의 상품 가져다 올릴 수 있으니까. 사는 것도 여기서만 사야 돼. 그래야 회원 조건이 돼. 이렇게 해서 숫자가 늘어나가면 1%의 것을 안 쓰게 돼요. 1%의 홍보비가 안 나가게 되고 1%의 유통비가 안 나가요. 대신에 여기는 절대 할인하지 말아라. 당신이 쿠팡에 가서 여기서 보니까 10만 원짜리인데 쿠팡 가니까 8만 원짜리가 있어. 8만 원짜리 사러 가요. 그럼 당신이 결국 당신이 생산자이면 당신도 결국 할인하고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팔 때는 전부 정가로 해라. 그 다음에 정말로 다른 데 팔 때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굿마켓 시스템으로 해서 굿엘스 시스템을 만든 거죠. 자, 그게 바로 1%에 대해서 저항하는 1차.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 이러한 플랫폼, 저희 올리온 플랫폼 요거 있죠.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이 안에서는 할인이니 뭐니 따지지 말고 서로 사주고 팔고 하되 밖에 판매할 때는 이 시스템을 써서 많이 팔아라. 저 1%가 팔고 있을 때 우리가 많이 팔수록 그쪽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사고 팔면 당연히 1%는 줄고 우리끼리 바깥에 많이 팔면 결국 1%가 주는 거야. 크게 두 맥락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굿엘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 지금부터는 1%의 시스템 속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같은 50%의 부의 편중을 만들었으니 1%가 주는 거를 일단은 거부해보자. 그리고 우리끼리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저 1%들이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파는 거는 일단은 이쪽 수익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죠. 제로섬은 100 중에 이 사람이 50 가지면 여기도 50이고 여기 30 가지면 여기가 70이 되는 거죠. 이게 제로섬이니까 우리의 부가 늘어나야 80%의 부가 늘어나야 이쪽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굿엘스 시스템이라는 거를 구축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의 이야기는 이걸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는지 그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도를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는 제가 말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가나 모든 공급이나 그리고 이용이나 여기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일주일 내내 교육을 하는데 비용 하나도 안 받습니다. 비용 하나도 안 받고 정말로 스스로 셀링이 될 수 있도록 이 중에 이 시스템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할게요. 요거 굿웰스 시스템에 아주 멋진 플랜이 하나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HMD 그룹에서 이거 사용하시면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퍼스트 스텝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여기 오게 해요. 오게 하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인 초대, 두 번째는 타겟 초대, 세 번째는 검색 초대. 다 씁니다. 통합 마케팅이니까. 지인 초대는 여기 오신 분들이 3시간 교육을 듣거든요. 3시간 교육을 듣고 3시간 교육의 첫 번째 교육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요거. 부의 독점 문제. 자, 부의 독점 여러분도 오늘 들으셔서 알겠지만 부의 독점 들으면 너무 심하다.
근데 해결책이 뭐냐? 그들도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거니까 돈 버는데 우리는 못 팔아서 못 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80% 사람들이 많이 팔자. 이제부터. 파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미지가 안 좋은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사농공상. 이거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니라고요? 한번 물어볼까요? 자녀를 세일즈맨 키워라. 얼른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예. 그만큼 우리는 이상한 좀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대답해 보세요. 돈을 벌려면 사농공상 중에 어디가 제일 효과적입니까? 시작. 상이죠. 그러면 상은 결국은 파는 걸 말해요. 만들고 파는데 사진 파는 데서 돈이 나옵니다. 근데 내 자식을 세일즈맨으로 하라고 그러면 왠지 꺼림칙하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사고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에게 딱 3시간 만에 이걸 완전히 바꿔줍니다. 오늘 여러분 듣고 나니까 진짜 여러분 원래 네트워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담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오늘 듣고 나니 와 이거 셀러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인류의 미션인 거죠. 이런 미션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1%가 막 팔아 제끼니까 우리는 그냥 80%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결국 사람 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이 80%가 묶여서 그냥 대단위로 팔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된다면 1% 금방 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요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와 이거는 그냥 내가 성향을 떠나서 나 파는 거 못해. 대부분 다 그래요. 많이 그래요. 나 파는 거 못해라고 다들 벽을 치고 있다가 여기 오면요. 진짜 완전히 그냥 유리 깨지듯이 벗어져요. 그리고요. 예, 내가 셀러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 성향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인류적 미션으로서 내가 안 하는 게 이상한 것이 되는 거죠. 와, 진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셀러가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고 묻는 거죠. 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서 설명해 줬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진 도구와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절대 몸으로 뛰는 것은 연결됐을 때 몸으로 뛰는 거고 연결되기 전에는 전부 온라인 기반에서 우리가 끌어모아서 그 다음에 몸으로 연결해야 된다. 하고 나서 자 여러분 휴대폰에 여러분 주소록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부터 이 플랫폼을 무료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IM 무료예요. 지금 보셨던 IM 무료예요. 콜백 무료야. 지금 저희 콜백은요 미용실에 쓰는 것보다 기능이 좋아요. 월 3만 원씩이에요. 그 다음에 데일리 발송이라고 엄청난 기능이 있어요. 전 세계에 저희밖에 없는 기능이에요. 휴대폰 주소록이 5,000개 있으면 5,000개에 내가 그냥 클릭 3번만 딱 하면요. 내 주소록으로 내가 입력한 메시지가 하루에 보낼 수 있는 게 150개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보내면 안 되니까 50개씩만 잘라서 50개씩 오늘 보내고 내일 되면 지가 내일 또 가고 1에서 50개, 50일에서 100개, 100일에서 150개 이렇게 해서 5,000개가 알아서 지가 다 가요. 야, 이 정도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내가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빼는 기능도 다 있고 기본적이죠. 그런 것들은. 예, 요렇게 해서 자 3시간 강의가 이렇게 돼요. 부의 불균형 보여주고 1%가 전부 팔아서 버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못 팔아서 지금 이러고 있어. 그럼 이제부터 팔자. 동의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파는 기술과 플랫폼까지 무상으로 주네. 거기다가 팔 게 없는 사람도 있어. 뭘 팔아야 되지? 안 해본 사람. 그럼 상품도 찾아줘.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그 욕 많이 먹었던 사람들인데 아파트에 가면 홍보관이라고 있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진짜 잘 팔아. 우리 어머니가 뭐 후지 몇 개 가져오더니 어느 날 300을 지르더라고. 아니 아들한테도 안 주는 오늘 어떻게 그렇게 지르지?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아주 샅샅이 조사를 했어. 이건 위대함이다. 위대함. 할머니의 돈을 꺼내는 거 위대함이지 이게.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야 저희 어머니가 신처럼 존경하더라고. 어떻게 꼬셨지? 와 정말 대단하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저질러 대는데 막을 수가 없더만요. 이사를 해야 막겠더라고. 정말 놀랐어요. 나는 솔직히 객관적인 모습보다는 주관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많지만 그래도 팩트 하나는 짚어야 했어요. 그게 뭐냐. 야 정말 잘 판다. 그죠? 이건 성공한 거죠. 물론 신문에서는 엄청 욕을 먹고 불법은 아니지만 엄청난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켰죠. 근데 여기 오는 거는 홍보관이냐 아니냐. 우리도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오면 그렇게 해가지고 잘 꼬셔가지고
부의 불균형으로 꼬셔서 그래서 너도 이거 아닐까? 아니요. 저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모아서 그 모은 사람에게 팝니다. 저희는 모은 사람들에게 팔게 합니다. 우리는 홍보관이 아니라 셀러관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팔아서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정말 오신 분들이 감탄합니다. 거기다가 오시면요. 정심은 아예 그냥 정말 엄청 대표님 맛있었죠? 정말 맛있어요. 온 사람 다 해줍니다. 예, 그걸 보면 주니까 홍보관처럼 보이는데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셀러관으로 딱 되어 있어요. 예, 아무도 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사고 직접 소개만 해요. 그런 사람을 소개자라고 그래요. 그럼 소개자도 수익을 받아요. 야, 이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신뢰에 신뢰를 더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점차 이제 여기에 홍보를 시작했잖아요. 이거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사실 이거 놀랐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 시스템 방금 이 3시간짜리 진행하고 1시간 남으면 요걸 세팅해줘요. 지금까지 온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대로 간 사람이 없어요. 다 세팅하고 갔어요. 이거면 정말 기적에 가깝지 않아요? 물건 파라고 그러는 건데. 그렇잖아요. 아, 제가 정말 이거 하면서 정말 충격도 많이 받고, 야, 이게 정말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길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HMD 그룹에서 리더를 교육한다고 하길래, 아, 정말 이거 HMD에서 해야 되는 시스템이죠. 새로운 사람들, 물건 한 번도 안 팔아봤던 사람, 네트워크라면 그냥 학을 떼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정말 팔 줄 아는 정체성이 파는 사람이 되는 거야, 지금은. 너의 정체성. 이제부터는 미션을 이 1%의 50%의 이 거대한 부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우리 모두가 팔아야 돼. 여기에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네, 정말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의 불균형 속에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제가 덧보태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3년 전에 200번 강의를 했었으니까 제가 그때는 왜 하다가 중단한 줄 아세요? 쏘하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쏘하 뭐 줄 게 있어야지. 그때는 요 개발도 안 돼 있었고. 그래서 그때 하다가 중단하고 요거 개발에 올인해가지고 3년 만에 이제 개발을 끝내고 이제 와서 이제 플랫폼 딱 제공하면서 하니까 야 이거는 뭐 네, 모여요. 함께 묶여요. 네, 상품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 A라는 단체, 우리는 A라는 단체 여기서 A라는 단체에서 사람이 모이면 이렇게 부의 불균형에서 쭉 얘기해주고 어떤 거 팔래 하면 여기 이 회사, 저희 회사가 아닌데 BTSS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해줘요. 저쪽에서 안산에서 하는 어떤 업체는 이렇게 똑같이 하고 뭘 팔래 하면은 거기는 뭐 코즈볼이라는 화장품을 또 팔아요. 화장품을 소개해줘요. 상품은 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구델스 시스템이에요. 구델스 클럽이라는데 구델스 클럽에 온 사람들이 3시간 듣고 끝나면 그쪽에서 소개한 상품이 나가. 그럼 메나테크는 메나테크가 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 왜냐면 또 메나테크만 판매한다고 대한민국을 다 메나테크화 시키면 아무도 또 굶어 죽잖아. 예,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고 아무튼 그렇게 서로 각자가 모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갖다 서로 팔아주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멤버십 마켓을 통해서 1%가 주는 걸 사지 않고 여기서 가진 이 플랫폼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매출을 일으켜서 1%가 가진 자산을 계속해서 넘겨오는 제로섬 게임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이야기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8시에 다음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잘 됐어. 좀 작았어.